동대부속 영석고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학년 수학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거듭제곱 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히 거듭제곱 근의 성질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키울 수 있는 몇 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계산 능력, 두 번째는 이해력, 세 번째 추론 능력, 네 번째 문제 해결력, 다섯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 수학을 공부하면 이 5가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능력은 바로 계산 능력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듭제곱근의 중요한 성질이 4가지가 있는데요. 14페이지의 가운데 네모칸에 보시면 이와 같은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목표는 각각의 성질들을 익히고 이것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완벽하게 실수 없이 해내는 것이 바로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사칙연산을 처음부터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반복적으로 계산하고 연습해보고 점검해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쉽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인 용어의 정의나 새로운 수학 현상으로부터 나오는 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연습 과정을 통해 다소 낯설어 보이는 숫자들의 계산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이 시간 선생님의 강의 내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손으로 써보고 계산을 반복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이해하고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능숙하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기대하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석고 학생들을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검색창에 라이브 매스라고 치시면요. 제일 상단에 이 채널이 하나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도 받고 수업 시간에 미처 풀어보지 못한 문제나 미처 증명하지 못한 그런 내용들을 잘 편집해서 실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학 학습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14페이지에 나오는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또한 이 수업 영상에서 다루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성립하는 이유, 이 증명을 이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고요. 4월 18일 저녁 이후에 이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계산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시계 유도 과정들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된다면 왜 이것들이 성립하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여러분들 수학학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선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의 중요도를 생각하여 이 성질들이 성립하는 증명의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따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4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n제곱근 루트 a와 n제곱근 루트 b를 곱하면 n제곱근 루트 ab가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n제곱근이 동일하면 하나의 루트로 통일해서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곱하기의 경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 성질입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은요. n제곱근 루트 a를 n번 곱하게 되면 이 지수 m이 이렇게 근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두 수를 곱하여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입니다. 자, 그럼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뭐 그닥 간단해 보이진 않죠? 아무래도 이 숫자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을 겁니다. 하나하나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요식들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세제곱근 루트 3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9입니다. 첫 번째 성질에 의해서 하나의 근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3 곱하기 9. 자, 가만 보면 근호 안에 있는 값이 27이죠. 그러면 이것은 세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결과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 예를 한번 봅시다. 분모가 세제곱근, 분자도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의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약분이 되죠?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125가 될 텐데 125는 5의 세제곱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볼까요? 거듭제곱근의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4는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 주어진 식의 결과는 2가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식을 보면 루트 세제곱근 루트 5의 6제곱. 이 제곱근은 제곱하여 근호 안에 있는 숫자가 나오는 값을 말하니까 여기에 2가 생략되어진 거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네 번째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6제곱근 루트 5의 6승이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조금 낯설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지금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미 많은 반복과 연습, 훈련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음의 식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낯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를 열심히 해서 지금은 뭐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거듭제곱근의 성질 또한 열심히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시고 14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을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잘 해결이 되셨나요? 특별한 수학적인 풀이의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어서 그냥 넘어갈까도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거듭제곱근의 계산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 수 있어 몇 개의 문제만 선별적으로 풀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번 문제를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두 개 모두 다 5제곱근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죠. 5제곱근 루트 9, 5제곱근 루트 27.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근호로 표현할 수 있다. 자, 근호 안의 수들을 보면 9는 3의 제곱, 27은 3의 세제곱. 다시 얘기하면 5제곱근 루트 3의 5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5제곱근 루트 3을 5번 거듭해서 곱한 거와 같으니 1번의 결과는 3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이와 같은 경우 이 지수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4제곱근 루트 81의 제곱과 같겠네요. 자, 그런데 이 81은 3을 4번 거듭해서 곱한 거와 같죠? 그럼 81의 제곱은
3의 4제곱의 제곱과 같고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4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의 4제곱과 같죠? 그리고 이것은 4제곱근 루트 3의 제곱의 4제곱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도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4번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 2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의 값을 간단히 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40은 우리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은 하나의 근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루트 25를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식을 정리하면 그렇죠. 세제곱권 루트 5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세제곱권 루트 40을 따로 빼서 계산해 봅시다. 세제곱권 루트 2의 세제곱 곱하기 5가 되겠고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음의 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죠? 예제 1번은 이것 마이너스 이거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세제곱근 루트 5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볼까요? 문제 6번에 보시면 예제 2번과 비슷한 식의 계산이 나올 겁니다. 영상을 잠시만 멈춰두고 문제 6번 그리고 혹시 문제 6번이 수월하게 해결이 되는 친구들은 아래에 있는 문제 7번까지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가로 1번식을 볼게요. 64는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2의 6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의 6제곱이라는 것은 2를 5번 곱한 다음에 한 번 더 곱한 거와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식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와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숫자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의해서 주어진 식은 하나의 근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5제곱근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얘와 얘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3 곱하기 5제곱근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5제곱근 루트 2라는 거는 5제곱근 루트 2가 2개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5제곱근 루트 2를 한 번 더 더하니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로 2번 문제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가로 2번의 문제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뒤에 있는 식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루트 세제곱근 루트 36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루트 36은 6과 같으니까 다음과 같이 세제곱근 루트 6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값을 정리해 볼까요? 24는 4 곱하기 6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세제곱근 루트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4 곱하기 6이 되어서 이 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세제곱근 루트 4, 세제곱근 루트 6. 다르게도 변형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뒤의 식을 계산할 때 세제곱근 루트 6이 있으니까 앞의 식도 역시 세제곱근 루트 6이 있으면 계산이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변형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이 식은 세제곱근 루트 8, 2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변형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는 식에서 뒤에 있는 식을 빼는 것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루트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문제 해결력 문제라고 합니다. 풀이의 방법이나 형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우리가 과거에 해결해보지 않은 문제를 배웠던 수학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문제.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구하고자 하는 게 뭐죠? 그렇죠.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골라낼 멜론의 지름의 길이, 그 뒤의 범위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보니까 멜론을 골라내려면 무게가 반드시 어떻게 된다? 1331g 이상이고 1728g 이하인 경우, 그럴 때 멜론을 골라낼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름의 길이와 무게 사이의 관계식이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멜론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W의 범위가 133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무엇보다 172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한다. 이렇게 되는 D의 범위를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럼 주어진 부등식을 D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 하니까 4를 곱해줍니다. 가운데에 있는 4W가 D 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331은 11의 세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 곱하기 11의 세제곱, D의 세제곱, 4 곱하기, 자, 여기 뒤에 있는 1728이 좀 숫자가 크죠? 이 숫자 역시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3의 세제곱, 4의 세제곱. 그럼 D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D의 세제곱의 범위가 아니라 D의 범위니까 주어진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4 곱하기 11. 자, 오늘 배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세제곱근 루트 11의 세제곱이 무엇과 같으니까? 11과 같으니까. D, 혹시 마찬가지로 이 식을 바꿔보면 세제곱근 루트 4 곱하기 12가 나온다. 자, 문제에서는 세제곱근 루트 4를 1.6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세제곱근 루트 4 대신에 1.6을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17.6보다 크거나 같고 19.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 7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2시간에 거쳐서 거듭제곱 그리고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16페이지에 보시면 쏟아놓은 확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스스로 꼭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쏟아놓은 확인 문제 역시 선생님이 아까 소개한 유튜브 계정 라이브 매스라는 채널에 이 풀이를 올릴 예정입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채널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이 소개한 라이브 매스라는 유튜브 채널은 영속고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수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질문이 있다면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대구속 영속고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